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권현경이라고 하고요. 옆에는 고려대학교 조성윤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대학 국공 현황 및 정착 전략 재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거고, 이제 첫 번째로 대학 국공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먼저 하고, 그 후에 제가 정착 전략 재원을 할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목차 잠깐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목차 보시면 대학 국공 현황 그리고 동아리 역량 평가라는 주제로 제가 먼저 발표를 할 거고요. 그 아래 보면 서울권 사례를 통한 한계 분석 그리고 개선 전략 제안은 저기 계시는 권현경 전 대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현재 대학 국공 현황에 대해서 이제 대학생의 입장으로서 좀 전달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좀 참가자 순으로 일단은 좀 나열을 해봤어요. 보시다시피 보면 서울특별시 쪽으로 좀 사람들이 좀 많고, 그리고 그 이외에 보면 이제 5명 이상 참가하는 대학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이제 좀 서울권에 좀 많은 대학교들이 좀 많은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때 당시 한 명인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직접 다 따로 연락을 드리면서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좀 와달라고 이제 약간 사적으로 부탁하면서까지 이제 좀 와달라고 요청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 뒤쪽에 보면 이제 육사장기 결과 잠깐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성비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앞쪽에서 화랑정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학생 비율이 전반적으로 조금 낮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뒤로 갈수록 조금씩 그건 나아지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견인했던 거는 서울여대랑 동덕여대가 그 비율을 많이 견인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여학생들의 참여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좀 직접적으로 많이 느끼게 됐어요. 실제로 동아리 회원들을 좀 모집을 하다 보면 여학생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모았을 때는 여학생 비율이 훨씬 더 높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뒤로 갈수록 남는 학생들은 남학생이 남고 여학생들은 잘 못 남는 경향들이 좀 짙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남녀가 같이 있는 대학교들은 그러한 현상을 보이는데 여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육사장기 전체로 봤을 때는 여학생 비율이 좀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는데 왜 이제 만약에 남녀가 같이 있는 조건에서는 왜 여학생들은 끝까지 못 남느냐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일단은 제일 먼저 여건 자체가 여학생들한테 좀 불리하다. 일단은 장비나 교육 여건이나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여학생들한테 조금은 더 불리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또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도권 대학 위주로만 좀 지금 모여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걸 좀 볼 수 있는데요. 서울권에서는 지금 15개 대학이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그 전에는 국공동아리라고 있었던 동아리들인데 지금은 사라진 동아리들을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중에는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지금 검은색으로 표시된 동아리들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동이 어려운 동아리들도 꽤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대학교 동아리들 중에 잘 된 동아리도 있고 잘 안 되는 동아리도 있고 지금 빨간색으로 사라진 동아리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침체되고 해체되는 수순으로 나아가느냐라는 고민들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동아리를 만들기에 앞서서 제가 제일 고민을 하고 어떤 생각으로 동아리를 만들게 됐느냐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동아리를 시작하게 된 게 놀려고 만들었어요. 아까 보시면 어떤 사명감이나 전통을 이어야 된다 이런
거창한 취지보다는 재밌겠더라고요. 그리고 충분히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직 대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국궁이라는 것 자체의 재미를 과연 느낄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동아리가 명품 동아리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됐었죠. 그 동아리를 만들게 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 최종적으로 안정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이제 저는 지금 창립기에서부터 자립기, 그다음에 성장기, 안정기까지를 다 이제 지켜본 입장이라서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기에서 안정기로 지금 요 중간 단계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앞에 보셨던 것들 중에 보면 어떤 동아리들은 해체됐었고, 근데 이 해체되는 과정들이 어떤 동아리들은 창립기에서, 어떤 동아리들은 자립하던 도중에 사라지는 것들을 계속 지켜봤어요.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그럼 왜 어떤 동아리 남고 어떤 동아리 왜 못 남지? 라고 했을 때 제가 동아리를 만들 때 가장 주안점으로 뒀던 생각이 도움을 받더라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나가야 된다, 무조건. 어떤 지원을 받다가 그 지원이 끊어졌을 때 만약에 동아리가 위태위태해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더라도 도움이 끊어졌을 때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평가 지표를 저 스스로가 만들어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갖춰야 되지? 했을 때 안정성, 그리고 활동성, 전문성이라는 지표로 제가 나눠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요 아래쪽에 제가 한 얘기가 비가 오고 해가 뜨면 싹이 나게 마련에다가 이제 제가 동아리 만들 때 첫 이제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동아리 만들어야겠다라고 한 건데요. 조건이 맞춰지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서울권의 대학 동아리가 좀 활발할 수 있었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갖춰졌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석호정이나 화랑정처럼 이제 대학생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열렸고요. 두 번째로는 육사장기가 굉장히 큰 동력이 되어 왔어요. 학생들이 어떤 컨텐츠를 할 수 있는지,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지를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서공연이라고 학생들끼리 연합체를 조직해서 서로 간에 돕고 협력하고 교류하는 장들을 만드는 과정들이 이 세 가지를 갖추는데 좀 핵심적인 역할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이 세 가지가 무엇이 있을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활동성 얘기를 해볼 건데요. 동아리를 참여를 했을 때 이 학생들이 뭘 경험할 수 있는지, 어떤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어떤 동아리가 잘 돌아간다, 어떤 동아리가 활동성, 어떤 동아리가 잘 되고 있다더라라는 지표를 보면 활동 인원, 그러니까 행사나 교육이나 대회가 있을 때 몇 명이 참여하는지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율습사도 하겠죠. 자율습사는 몇 명이나 많이들 하는지.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학교에서 정동아리 등록되는데 커다란 요소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다음에 또 활동성에 또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어떤 활동 내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내가 동아리를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동아리를 가면 뭘 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신입번 환영회를 해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교육 일정이 있고 활동 내용이 뭐가 있을지. 제가 좀 동아리를 이제 안착시키면서 좀 많이 고민했던 것들이 또 보면 직북내나 내부 단합제도인데요. 국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수련 과정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새로운 궁사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규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결국에는 실질적인 활동 인원으로도 바로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원들한테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키고 어떻게 이게 어떤 의미나 소속감을 갖게 하는지도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래서
또 이런 것들도 있고 외부 행사 참여, 뭐 교류전이나 교내 축제 문제도 커요. 교내에서 하는 활동에 몇 번 이상 참여해야 정동아리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또 되고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대외 봉사 활동도 채워야 될 테고 이런 요소들이 좀 있었어요. 이 전체를 따져 묶었을 때 활동성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이것들을 살펴봤을 때 아, 이 동아리가 활동성이 높구나 낮구나 라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 그리고 운영 안정성에 있어서는 이 동아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 앞으로도 지속될 건지에 대한 지표일 거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활동 무대, 그러니까 교육 여건이 불합리하다면 아무래도 운영이 어렵겠죠. 그래서 습사 활터 그리고 참여 가능한 행사 이 두 가지를 활용정에서 많은 역할을 해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자치 공간이 있고 없고가 동아리 안정성에 굉장히 큰 여건이 요소가 되더라고요. 뭐 장비를 옮기거나 보관하거나 서로 모이거나 회의를 하거나 하는 모든 일련의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운영 체제에 대해서도 보시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임원진들은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할 건지, 그리고 운영 회비는 얼마큼 모을 건지. 회비가 또 운영 안정성에 굉장히 큰 직결적인 역할이 되더라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다 모아요. 그냥 한 4, 50명씩 인원 제한 없이 다 받고 회비도 다 받고 나올 사람만 나와라. 강제하지 않는다. 인원도 안 끊는다. 근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순번도 받아서 대기번호까지 뿌려서 딱 인원 잘라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를 보장해주고 적극적으로 그 참여를 강제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대신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회비를 훨씬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을 또 마련하게 되고 근데 대신에 그렇게 하다 보면 떨어져 나가는 인원들이 또 더 많아져요. 책임감이 또 사라지기 때문에 뭐 그런 장단점들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아래 보면 교수회나 활터는 요 얘기가 뭐냐면 조금 이게 껄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르신들 눈치를 좀 많이 보게 돼요. 왜냐면은 활터 어른들 눈 밖에 나면 우리가 또 가면 좀 불편하겠다. 그리고 교수님들 눈 밖에 나면 우리가 또 욕을 먹고 좀 잘 활동하는 게 불편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심기에 고르지 않고 좋게 보일까, 칭찬받을까 라는 고민도 실제로 하게 돼요. 그리고 교내 동아리 운영 조건을 맞추게 되는 일도 되게 빡세요. 뭐 이제 저희 회계 같은 경우도 학교에 매번 제출을 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일들을 누가 담당하고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타대학과 교류 협력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서공연이 많은 해결을 해줬었죠. 결국에는 이 부분 안정성 보시면 서울권에서 요 많은 부분들이 석고정 그리고 육사장기 그리고 서공연이라는 이 세 가지가 이 안정성 부분에서 많은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서울권은 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연속성에 있어서도 뭐 이제 뭐 홍보 방법이나 신사 교육 비율은 얼마나 될 것이냐, 활동 인원들의 소속감 이것도 중요하죠. 소속감이 없으면 그 다음에 임원할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임원을 해서 이 동아리를 운영하고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계속 이어서 같이 해야 동아리에는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활동 지속 기간도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결국엔 장수 동아리의 조건은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이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게 이제 동아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전문성에 있어서도 교육 역량, 누가 교육할 것이고 공용 장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교보제를 마련하고 어떻게 교육 여건을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교육 서적이나 교육 자료 이런 거, 교육 프로그램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노력을 기울였는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동방도 있고 그래서 뭘 할 수 있나 해갖고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국군 관련 서적 있잖아요. 서적들을 있는 대로 다 샀고 그 다음에 그 국군 논문 관련 논문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인쇄소에서 다 뽑아서 책자로 만들어서 모아서 그래서 뭐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 논문들도 저희 동방에 좀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보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이제 또 파는 애들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사람 오타쿠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깊게 파는 학생들이 한두 명은 또 나오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그 학생들이 또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공간이면 그 학생들이 또 이제 다른 학생들을 알려주고 이끌어나가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가공도 동아리에 5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화장이나 뭐 도지개 뭐 이런 가공 관련 장비는 전부 다 갖춰놨어요. 그 이외에도 뭐 애기살이나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전시 형태로 저희가 또 다 꾸며놓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의 모든 최대한의 범위를 약간 뭐랄까 활터만 없지 정 수준 이상을 좀 뛰어넘는 수준으로 장비를 다 갖춰놔야겠다 해서 장비도 단궁에서부터 특장궁까지 파운드별로 다 갖춰놔서 이제 학생들마다 신체 사이즈별로 자기에 맞는 교보제로 배울 수 있게 하니까 교육 수료 비율도 훨씬 높아지고, 화살조차도 4.5치에부터 8.5치까지 화살 치수별로 15개에서 20개씩 다 갖춰놔서 학생들이 자기 몸에 맞는 장비를 처음부터 조절해서 자기한테 맞는 화살, 자기한테 맞는 장비가 뭔지 공용 장비를 통해서 찾아나갈 수 있게끔 다 마련을 해놓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정성도 동시에 확보가 되어 갔어요. 숙련도에 있어서도 학생들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성취감을 또 이제 푸시를 하고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접장을 달았을 때 총을기를 했을 때 몰기패를 준다라든지 그리고 군대 수여식을 이제 직붕대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군대를 주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저희는 이제 했는데 다른 대학교들은 그렇게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어떻게 하면 숙련도를 높이고 어떻게 하면 애들이 자기 스스로 장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스스로 찾아서 책도 찾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다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전통성에 있어서도 대학사풍 선도, 어떻게 하면 대학사풍이라는 게 없었는데 기존에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전통 풍습은 어떻게 우리가 계승해야지. 그래서 그냥 회장, 부회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연대 보니까 행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자마자 야 우리도 행수라고 하자 그랬더니 자존심 상해서 안 된대요, 어떤 애가. 그래서 걔가 졸업할 때 제가 회장하면서 행수로 바꿨어요. 반대하는 애가 졸업하자마자 바로 행수로 바꾸면서 사소한 용어 하나지만 그 용어 하나하나 전부 다 이제 전통을 계승하고 여기 국궁계에서만 할 수 있는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고민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직북례 수료식이라고 안 하고 저희는 직북례라고 하고 라는 것들을 하게 됐었어요. 활터 평판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어떤 동아리는 뭐 접장이 많다고 해서 뭐 어떤 동아리에 접장 뭐 2명 있다고 하는데 전체 활동 인원이 2명이면 뭐 말짱 뭐 동아리가 크다 잘 된다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이 많은 세 가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다 갖추었을 때 동아리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구나 라고 이제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